돈은 잘 쓰는 거다. 생생하게 돈 쓰는 법. 생생하게 돈 쓰는 법. 돈 쓰려면 잘 써야겠죠? 우리에게 늘 좋은 정보 주시는 분입니다. C&I 소비자연구소 조윤미 대표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오늘 진짜 전 국민이 관심 갖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네. 이 휴대폰 단말기와 요금제 이야기 해주신다고요? 네네. 네. 단말기 완전 자급제? 네. 완전 지급제? 자급제. 단말기 완전 자급제. 네. 이 제도가 뭔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단말기의 판매를 우리는 지금 이제 이동통신사 대리점 가서 단말기를 사고 그 자리에서 통신 가입을 하잖아요. 통신사가 직접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예요. 통신사가 직접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구매와 통신 서비스 가입을 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대리점 그러죠. 가서 사면 바로 개통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걸 분리해라. 그게 완전 자급제입니다. 그래서 단말기는 마트나 예를 들면 온라인 통해서 구매를 별도로 하고 그리고 통신 가입은 통신사에서 따로 하는 네, 이거 지금 혼재돼 있는 것을 나눠라. 이게 이제 완전 자급제입니다. 저는요. 평소에 무슨 일 있으면 별로 왜 이게 문제가 되나 별로 불평불만을 안 갖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는 데는 편한데 손해보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 사실 휴대폰 그냥 대리점에서 가서 한 번에 살면서 왜 여기서 한 번에 샀지? 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 적 없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은 컴퓨터 살 때 우리가 인터넷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그렇다고 인터넷 통신사에 가서 컴퓨터를 사지는 않잖아요. 맞네요. 네, 컴퓨터를 사놓고 전기 꽂은 다음에 통신사에서 와서 인터넷 설치를 하죠. 원래는 이제 이게 완전히 구분돼야 되는 게 정상적인 시장인데. 근데 왜 그렇게 같이 지난 30년 동안 우리는 이 두 서비스가 하나로 묶여서 묶음 판매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걸 번들링 판매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번들링 판매. 전혀 다른 두 가지 상품이나 세 가지 상품이 한 대로 묶여서 통째로 그냥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형태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예를 든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를 자신들의 컴퓨터에 탑재해서 사실은 소비자가 선택의 여지도 없이 그 IBM 컴퓨터를 사려면 윈도우를 같이 사야만 되는 방식으로 해서 지난 20, 30년 동안 엄청난 IT 시장을 주도하면서 수익을 올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게 독과점 판결을 받으면서 굉장한 금액의 과징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발생될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선택을 제한하고 그리고 특정한 기업이 이렇게 하도록 만드는 그래서 이제 이 번들링 판매들이 기본적으로 시장의 어떤 경쟁을 억제시킨다. 라고 하는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거를 이제 사실 정상화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문제는 이미 우리는 이 방식으로 지난 30년 동안 시장이 형성돼 왔고 그것으로 업을 유지하시는 판매자들이 존재하시는 거거든요. 대리점들. 그래서 이제 이 사이에서 지금 이제 갈등이 있다고 보는 건데 갈등이 있는 건데요. 우선은 이제 왜 그러면 안전자급제 이런 갈등을 유발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제가 이제 간단히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독과점 이 구조를 깨고 경쟁을 유발시켜야 된다. 그 경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단말기 자체의 출고가에 대한 경쟁 부분이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가 스마트폰 통신사 가서 대리점 가서 사는데 2년 약정하고 3년 약정하고 하면서 촉수적 한참 설명해가지고 이거 얼마 부담 얼마 안 되고 한 달에 얼마씩만 내면 됩니다. 이 얘기만 듣고 오는데 정말 자신이 부담하고 있는 단말기 가격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이 잘 안 서요. 거기다 이제 보조금까지 얽히기 시작하면 뭔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대부분 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러면은 그 단말기를 판매하는 분 입장에서 보면 소비자가 정확하게 가격을 알고 따지고 어떤 게 더 저렴한지 비교하고 똑똑한 소비자 그런 활동이 시장에서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격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런 이제 대리점 통신사 대리점을 통해서 단말기가 판매되는 것이 이런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경쟁도 억제시키고 유발시키지 못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통신비도 여기에 같이 묶여 있으면서 다양한 요금제라든가 요금을 더 낮추기 위한 가격 경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결국 이것이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말씀하신 단말기 완전 자급제 이게 네네. 되면 통신비나 기계값의 자율 경쟁이 붙으면서 소비자들은 네네.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이제 이론적인 핵심이죠. 우리 생각들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유통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해도 정책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가계 통신비를 좀 계속적으로 인하하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들을 해왔는데, 많죠.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인하된 부분들도 많이 네. 있습니다. 있는데 여전히 그 소비자들은 이 가계통신비 부담을 계속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서 정확히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유통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호갱이 생기는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은 단말기에 똑같은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도 다 달라요. 다 다른 겁니다. 가서 얼마나 말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군요. 3, 40만 원씩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 같은 손님은 가면 네. 최고값으로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대표님 같은 손님이 가면 최저가로 사가지고 오고. 저도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게 많아서. 아니 소비자 전문가가 못 알아들을 정도면 어렵죠. 일반 서민들이 어떻게 들어요? 못 듣지. 그래서 자기가 호갱으로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지도 모르는 시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통이 불투명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생기니까 이걸 보다 더 가른발 잘 타서 네. 시장을 명확하게 하고 이런 그 소비자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 그리고 정책 효과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가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자. 이게 이제 완전 자급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논리다라고 네.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론적으로 이대로 되면 우리의 걱정을 굉장히 많이 덜면서 시장은 훨씬 투명화되고 경쟁도 촉진돼서 여러모로 좋을 수가 있는 네. 것이죠. 네, 좋아요. 네네. 그런데 사실 이 완전지급제가 논란이 된 게 어제 오늘 일이 자급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새삼스럽게 지금 다시 논쟁이 붙는 이유가 있어요? 이제 이 논의가 완전 자급제가 논의가 시작된 건 네.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이 이제 시작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가계통신비가 너무 올라가니까 이걸 어쨌든 낮춰야 되겠다. 그럼 방법이 뭐냐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추적을 하면서 한 4, 5년 전부터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보조금 문제도 너무 심각하다라고 해서 이제 단통법이 만들어졌고, 근데 그 결과로도 사실은 가계통신비가 그렇게 획기적으로 나아지지는 않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동통신사의 그 통신비를 좀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라고 한 이야기가 지난 4, 5년 동안 꾸준히 제기되면서 완전 자급제 이슈가 계속됐다가 이번 이제 국감에서 그러네요. 다시 한번 이게 이슈가 불거지면서 현재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급제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설문조사나 이런 걸 해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게 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입장들을 대부분 다 밝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과정 중에 있고 이번에는 그동안은 시도했지만 이제 자급제까지 못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네, 이걸 제도적으로 법령까지 만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도적으로 정비를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또다시 논란이 시작됐고요. 이 사이에서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대리점 그 영업주들이 판매자 이분들이 이제 집단적인 반발을 하게 되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또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여야가 뭐 한 목소리를 냈네요. 저희 그렇습니다.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시민단체들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한 8대 정책 과제를 제시했고요. 네네. 오는 6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또 완전자급제 도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 완전자급제는 원칙적으로는 네. 아까 제가 뭐 컴퓨터에 인터넷 그 탑재 얘기를 했듯이 시장이 제조와 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의 통신 서비스가 구분돼서 시장을 투명하게 하는 거 이것은 맞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야 우리의 경쟁 구조도 더 확대된다 하는 것도 분명히 맞는 이야기고요. 문제는 이제 지금 현재 우리가 30년 동안 유지해왔던 존재하고 있는 현재 시장 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문제가 현재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대리점주들은 지금 현재 그 이통 3사 대리점주들이 전부 다 협의회를 구성을 했고 네. 집단적인 반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서명도 해가지고 국회 제출하기도 하고 또 집회도 지금 이제 계속적으로 열면서 이제 의견들을 내고 있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좀 사실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 얘기인데요. 설사 제조사가 이제 완전히 뭐 마트나 이런 데서 따로 단말기를 팔고 이통사 서비스가 완전히 구분된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소비자에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결국은 기업이 네. 중간에서 여러 가지로 자기 이익만 높이고 소비자에게 실제로 가격 인하 효과까지는 크게 기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애매하게 그 사이에서 판매 업을 했던 우리만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우리가 또 일정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결과적으로는 좋은 원칙적으로 옳은 그런 제도를 하기 위해서 진행해 갔는데 네. 결과는 엉뚱한 그런 데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네.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까? 정말로 우리 주머니가 좀 가벼워지려면 우리 주머니에서 돈이 이 통신비로 안 나가려면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그 단말기 가격 경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현재 우리는 지금 삼성, LG, 애플 이 3사의 단말기가 시장의 90%를 잠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좀 저가의 다양한 단말기 유통시장이 형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이유도 사실은 이렇게 이 통신 서비스 대리점을 통해서 단말기가 판매되면서 발생된 문제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판매가 완전 장갑제 되면서는 다양한 단말기들이 국내 시장에 유입돼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네. 이런 것들을 만들어야 경쟁이 촉진이 되겠죠. 통신 쪽에서 놓고 보면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제조사하고 통신사가 같이 계약을 해서 그 단말기 일정 정도를 통신사가 구매하고 거기에 보조금을 소비자에게 일부 주고 그다음에 판매자에게 판매 보조금을 주고 이렇게 네. 나눠서 줬었죠. 네. 근데 이 부분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그것을 현재 통신 요금에 반영해서 요금을 대폭 인하하는 네, 그런 이제 정책들, 제도도 요금 제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 아까 첫 번째로 제안하신 이 다양한 단말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얘기하셨는데 사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 네네. 않고 알뜰폰 시장도 지금 자리를 못 잡고 있는데 이게 네네. 거대 휴대폰 기업의 장악이라는 게 뭐 워낙 크고 규모가 네.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말은 맞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한가요? 저부터도 사실 솔직히 저부터도 왜냐하면 휴대폰이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유명한 회사에 증명된 제품을 쓰고 싶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쉽지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사실은 이제 안전 자급제가 되면은 대리점의 형태의 영업 방식이 별로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단말기를 온라인에서 구매한다든지 직구로 구매한다든지 무슨 가전제품 판매하는 마트 같은 데서 구입을 해서 유심칩 있잖아요. 네. 그 통신 서비스 회사에서 주는 통신사에서 주는 유심칩만 구입을 해가지고 자기가 뭐 온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가입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서 그 시장 전체가 완전히 다른 형태로 바뀌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발생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혼란 같은 것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너무나 익숙한 방식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해 왔는데 네. 그게 이제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면은 그 중간에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소비자가 이 통신 그 요금제에 가입을 했을 때 뭐 가입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단말기를 구입할 때도 지금은 보조금이 같이 섞이면서 이게 거의 2년 약정의 기간 동안 쫙 나눠서 내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달달이 들어가는 비용이 맞아요. 많지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걸 한꺼번에 구입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카드로 구입한다고 해도 할부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보조금이 지금보다 훨씬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는 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얽혀 있어서 완전 자급제 자체만 무조건 해답이다. 이것만 지금 가계통신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입장들도 있는 거고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보다 더 경쟁적으로 가고 투명해지기 위해서 이 방향을 멈출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입장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30년을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시작부터 지금까지 뭐 중간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바꾸려면 지각 변동이 있으면 얼마나 충격이 크겠어요. 이게 간단하게 우리가 이상적으로만 사실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네. 이거 대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네. 대표님 7091님이 네. 궁금한 게 있는데 통신사에서는 왜 위약금은 소비자들에게만 적용하는 건가요? 2년 약정 동안 서비스가 좋지 않으면 통신사 쪽에서도 소비자들과의 약속을 어긴 게 되니까 통신사도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 계약 그 약정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일정 기간 동안에 소비자가 사용하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는 건데 거기에는 그 약속이라는 게 계약 아닙니까? 계약이 중간에 파기될 때는 사업자 쪽 귀책이 있고 소비자 쪽 귀책이 있어요. 소비자 쪽에서 이만한 이유로 나는 이거 유지하기가 어렵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 사유가 정당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일정 정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개인 소비자가 하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뭐 그 소비자 상담센터라든가 저희 지난번에 1372 국번호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의를 좀 하시면 또는 이제 한국소비자원이나 이런 데 문의를 하시면 네. 실제로 계약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귀책 사유가 사업자 쪽에 있는가 소비자 쪽에 있는가라고 네. 하는 것을 판단해서 이게 사업자 쪽의 귀책으로 인해서 계약이 유지되기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네. 위약금 부분을 일정 절삭하거나 아예 뭐 없애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재를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은 어떻습니까? 외국은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한 나라 많아요? 거의 다 분리돼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유심칩만 새로운 단말기에 장착을 하면 네.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중간에서 이통사와 그 제조사 간에 그리고 초기에 이 스마트폰 그 시장을 급속하게 확대시키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 여러 가지들이 결합이 되면서 굉장히 특이한 예, 그런 이제 그 대리점 판매 방식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근데 한 번 시장이 형성되면 그걸 조정하기는 처음에 아예 시작할 때 그냥 그렇게 시작됐으면 우리가 어려움이 모르겠는데 중간에 이거를 교체해 간다는 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 우리가 이 통신 사업 자체가 우리나라는 좀 정부 주도하에 네네. 이게 진행됐기 때문에 자유 경쟁보다는 좀 빠르게 그 성장시킬 수 있고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자 마지막으로 네. 아이폰 벌써 마지막 할 시간 되네요. 그러게요. 아이폰도 신제품 출시했고요. 하웨이라고 그 진짜 중국산이죠. 무서운 바람을 몰고 있는데 해외에서 휴대폰 좀 저렴하게 사서 들어오는 분들 많더라고요. 아이폰도 직구하거나 뭐 해외에서 사오거나 이때 주의해야 할 점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이 개통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꽤 많아요. 그걸 미리 그럼 어떻게 해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국가 제한도 있고 통신사 뭐 제약도 있을 수가 주파수 대역이 다른 경우도 있고 뭐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그 사용해야 되는 어플리케이션 자체가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구매해서 들어오는 구매 단말기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AS가 잘 안 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유심칩만 꽂으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매하셨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기 전에 이 제품 자체가 국내에서 사용 가능한 건지 또 AS라든가 뭐 다른 문제는 없는 건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이런 장벽들을 계속적으로 낮춰나가기 위해서 그 다양한 단말기에 통신 서비스가 결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인 여러 가지들이 시도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제 완전 작업제라고 하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다양한 단말기에 통신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의미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제약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섣불리 그렇게 해외에서 그 판매되는 것들 저렴하다고 해서 덜컥 사셨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네. 체크하려고 마음 먹으면 다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 꼼꼼히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국내 자신이 사용하려고 하는 통신사에 해당 기기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사용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한 거죠. 네. 네네. 오늘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휴대폰 단말기. 저도 지금 휴대폰 바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뭐 몇 달째 고민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지금 단말기 그 사용 주기가 너무나 짧습니다. 그게 이제 그런 약정이나 뭐 이런 묶음 판매, 번들링 판매랑 관련돼 있어요. 우리가 인지를 잘 못하니까. 근데 우리가 솔직히 가격으로 놓고 보면 지금 한 60% 가까이 100만 원 이상 되는 스마트폰인데 세탁기 뭐 냉장고 값이에요. 그거 우리가 2년마다 꼭 바꾸는 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은 공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자신이 물고 있는 그 통신 요금의 한 25%, 많게는 30%는 단말기 값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보시면서
단말기 교체 주기를 값을 늘리고. 근데 그 약정 기간이 딱 끝날 때쯤 되면 배터리가 일단 먼저 딱 그렇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의심을해요. 예, 그런 사건이 좀 얼마 전에 있긴 했었죠. 네. 그래서 그때 이제 AS센터 가셔가지고 한 번 더 손을 보시고 하셔서 좀 충분한 기간 동안 잘 활용하실 수 있도록 주기를 좀 늘리는 노력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휴대폰 관련 이야기 조윤미 대표와 함께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